자, 이번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군포 아파트 화재 소식 속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불은 30분 만에 꺼졌는데 지금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먼저 어제 긴박했던 상황부터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꺼먼 연기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난간에서 구조를 요청한 여성은 주변에 있던 고가 사다리 차량으로 가까스로 대피했습니다. 헬기 저기가 착륙이 불가한지 계속 저희 집 앞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10번을 빙빙 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불은 화재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고층에서 불이 나면서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목격자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소리가 이제 처음에 연속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첫 번째 그 불난심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자 구조되고 저기서 또 그 옆집에서도 뻥 소리가 나면서 이게 화염이 갑자기 또 확 치솟더라고요. 샤시 공사하던 중 불이 나서 4분이 사망하시고 폭발음 들었다는 목격자 이야기들은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화재 현장에선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선 전기난로와 우레탄 폼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불로 현장에서 노동자 2명, 주민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7명이나 부상했습니다. 사고 원인 지금 나온 게 있나요? 합동감식 결과가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정효섭 과학수사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당초 알려지기로는 그 불이 난 아파트에 5명, 그러니까 한국인 작업자 1명,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작업자 4명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인과 태국인이 각각 1명씩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집주인을 비롯해서 3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네. 근데 그 목격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당시에 이제 날씨가 추운 상황에서 셰시 교체 작업이 있었는데 그 태국인 작업자들이 아마 추위 때문에 전기 난로를 갖다 놨던 것 같은데 그 네. 전기 난로 주변에서 불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난로 주변에서 불이 치솟았는데 왜 치솟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그 안 얘기도 나왔나요? 나왔는데요. 네. 전기 난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우레탄 폼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레탄 폼 캔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레탄 폼을 발사하는 스프레이 건도 거기에 옆에 있었고 공사 자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전기 난로에서부터 불이 시작하면서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옆으로 불이 번지면서 아마 불이 난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합동 감식 결과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증기가 있었다는 이런 조사는 아직은 결과 나온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기 난로에서부터 불이 치솟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알려졌는데 한 분이 그 2달여 뒤에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 잃은 사고를 당했다. 오늘 오전에 유족이 이제 그 화재 현장을 찾아와서 오해를 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지금 한국인 작업자 1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한국인 작업자가 32살입니다. 근데 원래 올해 12월에 그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 2달 정도 결혼을 미뤘군요. 늦춘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비 신부도 지금 오늘 나와서 우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최근엔 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 직장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전직을 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숨져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족 중에서 지금 의문 제기하는 부분이 옥상문이 대피할 수 있는 옥상문이 잠겨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문이 잠겨 있었다면 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브리핑에서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최초 출동했던 소방관은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화재가 난 다음에 소방관이 출동하기 전에 누군가 문을 열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소방관이 갔을 때 당시에는 옥상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은 평상시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옥상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분석 작업이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소방안전법상으로는 201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옥상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에 뛰어든 한 의인이 있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모는 한상훈 씨 얘긴데 직접 저희가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층에다가 저는 이제 빨리 올리려고 사다리를 펴놓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사다리 펴놓고 이제 시동 끄고서 그냥 차 안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려가지고 아니 1층가 왜 안 와? 네. 연결을 피해서 조금 이따 나온 기다려! 여성이 구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사다리차가 성급하게 도착을 사다리차를 했다는 접고 있었고요. 집 12층 사무에서 여성분이 손짓으로 살려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손짓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이동해가지고 그 옆집 12층 문을 이제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어머 사람 있다. 어디? 맨 꼭대기 사람 있어. 불길이 막 치솟는 그런 15층에서도 상황에서 손짓하는 게 보였어요. 사다리차가 지금 당한 초등생 겁니다. 한 3학년에서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여자 그 누나 동생 사이. 망설이면은 어떻게 사람 생사가 달린 건데 집에서 손 흔드는 거 보고서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저는 사다리차를 일할 때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사고 같은 게 일어나면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망설임 없이 구해줘야 되겠다. 당연히 구해야죠, 당연히. 자, 초등학생 2명을 그렇게 해서 구했다라는 건데 지금 그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영웅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죠. 뭐 이른바 아파트나 이런 곳 주변에나 맘카페가 있잖아요. 네. 맘카페에서 영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셰시 교체 작업 때문에 창문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기 위해서 사다리차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폭발음이 들리고 불이 나는 걸 목격하고 당시에 소방관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다리차 안전핀까지 뽑아가지고 원래는 12층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걸 15층까지 펼쳐서 여성 1명하고 초등학생 남매를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우레탄 폼 같은 거 인화성 물질이라 공사장 같은 데서는 쓰지 못하게 최근에 바뀌지 않았나요? 그래도 되나 보죠? 근데 뭐 여러 차례 냉동 창고나 아니면은 물류 창고 화재 사고 때문에 아마 아실 텐데요. 외장재, 우리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외장재 안에 우레탄 폼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난연제로 교체하도록 네.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난 6월에 또 그 4월에 발생했던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6월에는 앞으로 면적 기준도 면적 기준이 원래 있었는데 면적 기준도 없애고 모두 난연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번처럼 이렇게 셰시 교체 작업이라든가 단열재에 우레탄 폼이 들어가는 건 아직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난연재를 사용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값이 저렴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저런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